이 자료는 대형화재 현장에서 항상 부족한 소방용수의 보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공학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소화전 점령 시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방차의 토출 압력입니다. 양정은 압력을 높이로 나타낸 것으로 물기둥이 얼마나 높이 서는지를 나타내며 소방차의 경우 전격 양정이 140m 정도 됩니다. 압력으로 나타내면 약 1.4MPa, 우리가 흔히 쓰는 압력으로 14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나옵니다. 흡입 양정입니다. 물을 흡입할 수 있는 깊이는 해수면 기준이니까 인천의 경우 10m 정도 됩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고산지대로 올라가면은 흡입 깊이가 낮아지죠. 흡입 깊이는 대기압과 관계 있기 때문에 어떤 펌프도 10m 이상 흡입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방차는 6 내지 8m 정도 흡입 가능합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저수조 설치 기준을 깊이 4.5m 이하로 제한하죠. 이는 지면에서 펌프까지 높이를 1.5m로 보고 흡입 가능 깊이를 6m로 본 것입니다. 소방펌프 인정 시험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소방차 펌프가 A2급인데 규격 방수 압력이 0.85MPa, 방수량이 분당 2톤이네요. 유량이 엄청나죠? 이게 소방차의 방수 능력입니다. 소화전 점령 방법입니다. 소화전을 호스로 점령하여 물을 받으면 소화전 토출 압력에 해당하는 유량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직결관을 이용해서 받으면 소화전에서 토출 압력에 펌프가 흡입하는 압력을 더한 그 압력에 해당하는 유량을 받을 수 있죠. 압력이 높으면 유량이 증가하죠. 소화전 토출 압력이 1kg이고 펌프차의 흡입 압력이 흡입 부압이 0.8kg라면 결국 소방차로 유입되는 양은 1.8kg에 해당하는 압력, 그 압력에 해당하는 유량이 되겠네요. 그럼 유량이 많이 증가하겠죠? 점령한 물차가 소화전에서 물을 보급받을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점령한 물차가 순환보급차에 물을 밀어줄 때는 소방차의 토출 압력이 14kg 이상 되니까 짧은 시간에 금방 밀어줄 수 있겠죠. 밀어주면서도 소화전으로 계속 물은 받고 있고요. 보급용 호스를 2열로 미리 깔아놓으면 지체 없이 바로 다음 차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거죠. 물탱크 순환 시간을 단축한 만큼 현장의 물 보급량은 그만큼 증가하겠네요.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담당 기관사는 펌프의 이해와 밸브 조작을 잘 해야 합니다. 자체 급수구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과 메인 밸브를 적절한 시기에 열고 닫는 과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방차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기능을 100% 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식 소화전 구조도네요. 상수도 배관에서 분기관을 거쳐 제수변을 지나 소화전으로 연결되고 소화전 구경은 100mm입니다. 상수관이나 분기관이 100mm 미만이면 원활한 급수에 지장이 있을 텐데 공단지역 대로변이라면 아마 상수관이 대구경으로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소화전을 직결관 점령 시 유량 증가를 설명한 그림으로 소화전에서 토출 압력에 직결관의 흡입 부합을 더한 압력으로 유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량과 압력은 Q는 K 루트 P로 나타나며 압력이 1일 때 루트 1은 1이니까 유량은 1Q죠. 근데 압력이 1.8이면 루트 1.8은 1.34네요. 그럼 1.34Q가 되어 결국 유량이 34% 증가한 효과가 발생하네요. 근데 항상 34%가 아니고 소화전 압력이 높으면 34%보다 적은 증가율을 보이겠네요. 직결관 그림이네요. 과거 직결관은 꺼멓고 무겁고 뻣뻣하고 혼자 작업할 수도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가볍고 길이도 길고 유연성도 좋아서 혼자 작업할 수 있겠네요. 많이 활용하세요. 호스로 소화전을 점령하는 경우네요. 소화전에서 토출되는 압력만이 펌프로 유입되는데
펌프에서 흡입되는 부압이 미치지 못하며 호스라서 흡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직결관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탱크 순환 보급 체계입니다. 소화전 점령한 차에서 65mm 2열을 연장해 두어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물차 1에 고압으로 단시간에 물을 밀어보내고 보내는 중에도 소화전으로부터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 차가 오면 수관을 미리 연결해 두었다가 끊김없이 바로 물을 밀어줄 수 있죠. 이렇게 운영하려면 기관사가 밸브 조작을 수동으로 기교 있게 잘 조작해야 합니다. 메인 밸브 조작과 압력계를 보며 자체 급수구를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방과 폐쇄를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탱크 순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하나의 소화전에서 물을 많이 보고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직결관 2개를 소화전의 양구로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펌프가 양구 흡입 시 당구 흡입량에 비해 2배의 유량이 됩니다. 소화전의 경우 상수관과 분기배관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당구 흡입 방식에 비해 많은 양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며 실제 1.7 내지 1.8배 정도의 유량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번거롭겠지만 장기적으로 점령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소화전 점령 방법입니다. 소화전과 먼 거리에서 물탱크 차를 배치하고 호스로 점령하는 경우인데, 이러면 소화전에서 방사되는 압력이 호스에서 마찰 손질로 소모되어 차에 도달하는 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겠죠. 소화전을 점령하는 방식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소화전에서 먼 거리에 차를 세우고 호스로 연결하여 받는 방법으로 호스의 마찰 손실만큼 감소된 유량을 받겠네요. 두 번째, 당구 호스 보수 방식으로 소방차의 보수구 또는 중계구로 받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양구 호스 보수 방식으로 보수구와 중계구로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당구로 받을 때보다 많은 양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직결관 흡입 방식으로 보수시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직결관과 호스를 이용하여 양구로 받는 경우 직결관으로 받는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소화전 압력이 낮은 경우 효과가 적을 겁니다. 세 번째, 직결관 양구 흡입 방식은 보수시간 단축에 효과적이겠네요. 소화전과 소방차의 직렬 상태 운전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소화전에서 유량은 적잖아요. 압력도 소방차에 비해 낮고요. 그래서 작은 펌프로 가정하면 소방차의 펌프는 큰 펌프가 되겠네요. 전격 유량이 분당 2톤이라고 했으니까요. 직결관으로 연결하면 직렬 운전이 되는 거죠. 소화전에서 유량과 소방차에서 유량, 합성 운전 형태의 성능 곡선이 나타납니다. 저항 곡선을 고려해서 운전점을 소화전만의 유량을 Q1, 합성 운전에서의 유량을 Q2가 되겠네요. 이건 직결관으로 연결했을 때고, 호스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호스로 연결하면 only 소화전 유량만큼 밖에 안 되겠네요. Q1 밖에 안 되겠네요. 이게 직결관 점령의 이론적 설명입니다. 우리는 불과도 싸우고 물과도 싸워야 되나 봅니다. 대형 화재에는 소방용수가 항상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모든 게 부족하죠. 하지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고 잘 다루어 쓰죠. 짧은 영상이나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부소방서 행정팀장 권호성 앞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